네,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볼까요? 학번과 이름이 다음과 같을 때 이름만 출력하기. 라이센스 플레이트 2020 0000 홍길동 수강생 분의 여기는 제가 이미 일종의 그냥 더미 값을 반영을 했는데요. 수강생 분의 학번 이름 반영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출력을 하려면 이제 끝에서 이 마지막 이 위치가 인덱스로 -1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이름 요 세 개를 출력을 하려면 리버스 인덱스로 라이센스 플레이트 -3부터 하게 되면 여기 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위치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를 포함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할 때는 도커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 뒤로는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를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름 3글자 출력이 잘 됐죠. 만약에 이름을 2글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길동만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리버스 인덱스를 하게 되면 -2 반영을 하면 되겠죠. 길동. 그래서 이름이 혹시 2글자이신 분은 이렇게 인덱싱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아래 전화번호에서 하이픈을 제거하고 출력하기. 여기서 하이픈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열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폰 넘버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폰 넘버에 요 하이픈만 제거를 할 거니까 저는 replace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하이픈을 아무것도 안 넣어주겠다로 replace를 하게 되면 하이픈이 제거된 숫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 전화번호가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이픈을 제거를 하셔도 좋고 특정 위치에 해당되어 있는 값을 딜리트 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편집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래 문자열에서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변경을 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A가 여기도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총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 A 값을 어떻게 대문자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을 하는 거면 캐피털라이즈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모든 A를 대문자 A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replace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A를 large A로 replace를 해서 print string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값을 다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보내고 출력을 하면 스몰 a 값이 다 large a 값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을 소문자 btc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있는 문자를 모두 하나하나 리플레이스 해서 변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거 너무 소모적이죠. 전체를 한 번에
문자열 전체를 한 번에 소문자로 바꿔주는 문자열 내장 함수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로어죠. 그래서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문제 의도대로 주어져 있는 이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로어 이 함수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소문자로 변경된 것을 다시 모두 대문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티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소문자로 변환되어 있는데 이 값을 다시 대문자로 변환시키려면 네, 아시다시피 어퍼 이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네, 원래 문제의 의도는 문자를 소문자로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변경시키는 코드만 출력을 해서 네, 이렇게 출력값을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이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을 때 starts with 함수로 파일 이름이 2020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파일 네임이 주어져 있고요. 2020으로 시작을 하죠. 이 부분을 코드상으로 2020으로 시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유무, true, false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역시 문자열 함수, 내장 함수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start with 조금만 조금만 타이핑을 쳐도 바로 뜨죠. start with 2020 그러면 이게 2020으로 이 문자열을 시작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020으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true 결과값이 나왔죠. 문제 5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문제 6번 아래 문자열을 ends with 함수로 파일 이름이 xlsx로 끝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우리는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끝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코드상으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파일 네임의 내장 함수 이미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ends with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lsx로 끝나는지 true, false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 문자열이 xlsx로 끝난다라는 것을 네, 코드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칭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앞에 있는 이 start with하고 ends with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다음으로 문제 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문자열을 BTC, KR, W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자열을 두 개의 문자열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네. 앞서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플릿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티커 스플릿 언더바가 이제 세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그래서 이 구분자를 줘서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BTC, KRW가 네,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8번 진행해 볼게요. 랭1
슬라이싱을 사용하여 리스트의 숫자를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역방향으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텝스를 스텝 정보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1이라고 반영을 하게 되면 스텝 사이즈가 하나씩 하나씩 작아지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리스트의 숫자를 역방향으로 출력이 잘 됐죠. 이 값을 만약에 -1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1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셨겠지만 앞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씩 스텝 사이즈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네,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까지 하나씩 증가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문제의 의도는 역방향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전체 인덱스에 대해서 -1로 스텝 사이즈를 줘서 역방향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리스트의 아래에 데이터가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미래에셋테우. 네, 주식이 비싼 회사들이 몰려있네요. 이 회사들을 다 슬래시를 추가해가지고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출력이니까 프린트 먼저 쓰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 모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슬래시를 붙이는 거니까 조인 함수를 쓰면 되겠죠? 네, 점 조인 인터레스트 관심 종목입니다.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슬래시를 조인 해서 문자열을 만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만든 문자열을 이 프린트로 표준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 예시처럼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미래에셋테우 사이에 슬래시가 잘 이쁘게 추가가 되었네요. 이런 기능을 원하실 때 사용하는 내장 함수가 바로 조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1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사 이름이 이젠 또 반대로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된 회사 3개를 이름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분리시키고 결과값을 출력하라. 그러면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일단 프린트 함수로 시작을 하고요. 저 문자열을 슬래시 단위로 구분하는 거니까 스플릿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분자로 저 슬래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의 의도대로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이쁘게 회사 단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원하실 때 사용하는 내장 함수가 바로 스플릿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1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딕셔너리에서 메로나의 가격을 1,300원으로 수정하라. 네. 올 때 이 메로나 가격을 1,300원으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딕셔너리의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아이스 딕셔너리 내에 메로나에 해당하는 키에 접근을 하는 게 키에 대해서 밸류 값을 1300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메로나 키에 대해서 1300원 값이 바인딩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변경을 해주고 나서
print ice, 이 ice 딕셔너리를 출력을 하게 되면 메로나 가격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메로나 키에 대해서 value 값이 1300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딕셔너리 값이 있을 때 특정 키 값에 대해서 나는 값을 바꾸고 싶다 하면 보시는 형태로 값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딕셔너리 이름에 대해서 특정 키, 대괄호로 특정 키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시고 이 키에 대한 값을 대입하게 되면 해당되는 밸류가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아이스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 뭐가 있을까요? 돼지바 할까요? 돼지바 맛있죠? 돼지바는 맛있으니까 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의 특정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 키와 밸류 값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가 되었죠? 네, 돼지바는 맛있으니까 2,000원입니다. 원래 문제의 의도가 메로나 요 값을 1,300원으로 바꾸는 거니까 요 돼지바 내용은 제외하고 다시 출력을 할게요. 다음으로 문제 15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딕셔너리에서 메로나를 삭제하라. 네, 메로나 가격을 1,300원으로 올려놨더니 이제는 삭제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을까요? 메로나 요 키값에 대해서 인덱싱 하는 거 기억하시죠? 아이스의 메로나. 이 인덱싱 된 정보를 앞에 딜리트 약자인 del 값을 del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특정 키 value 요 딕셔너리 정보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서 아이스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메로나 정보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었지만은 존재하지 않은 특정 키 밸류 페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del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키 밸류 페어 값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16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딕셔너리에서 메로나의 가격을 화면에 출력하라. 메로나의 가격.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이 리스트 값은 가격과 개수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메로나 가격만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딕셔너리의 이 밸류 값 인덱싱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일단 먼저 메로나에 해당되어 있는 이 밸류 값을 인덱싱을 해야 되니까 인벤토리에 메로나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메로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리스트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밸류에 해당되는 게 이 리스트니까요. 근데 그 중에 가격이니까 이 리스트 중에 첫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0번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메로나의 가격인 300원이 이쁘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조스바의 개수를 출력하는 예시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조스바의 개수니까 일단 조스바 특정 키값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그 정보를 쌍따옴표 혹은 일반 따옴표로 접근을 해도 해당되어 있는 키값에 접속이 됩니다. 두 번째 값을 출력을 해야 가격이 아니라 개수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메로나의 가격, 조스바의 개수를 출력해 봤습니다.
원래 문제의 의도는 메로나의 가격만 출력을 하는 것이니까 이 밑에 있는 조스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키 값으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생성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딕셔너리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키 값을 불러와야겠습니다. keys라고 하게 되면 키 값만, 딕셔너리의 키 값만 불러오는 내장 함수죠. 보시다시피 네, 딕셔너리의 키 값만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값만 불러온 값을 그 형태를 리스트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하고 가로를 씌우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더 눈에 익은 리스트 객체 타입의 네, 값들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 딕셔너리에서 values 값으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생성하라. 이것도 딕셔너리의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라는 문제네요.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거니까 리스트로 가로 씌우시면 이제 리스트가 생성이 될 거고요. 타입은 이제 리스트로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의 내장 함수 values 사용을 하게 되면은 value 값으로만 구성된 리스트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쁘게 생성이 됐죠.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 두 개의 튜플을 하나의 딕셔너리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튜플을 하나의 딕셔너리로 변환하는 것은 직접 타이핑을 치셔도 좋고요. 예를 들면은 키즈의 첫 번째 값, 벨즈의 첫 번째 값, 이런 형태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해서 하나하나 출력을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수고스럽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좀 더 팬시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니까 dict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어있는 empty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집이라는 이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인덱싱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 값들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으로 내장함수 집을 사용해서 키즈, 벨즈를 하나하나 뭐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오브젝트를 여기 넣어주시게 되면 이 집이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 객체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씩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묶어준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두 값을 하나하나 묶어준다는 얘기는 페어링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값에 대한 페어링을 한 뒤 그 페어링된 값으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요 코드의 의미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간단하죠?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집 내장함수를 파이썬 내장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그냥 커서를 두시는 것만으로 나와 있는 헬프 정보를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말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집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 값을 두시게 되면 이 객체 값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인덱싱을 하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 함수가요. 그렇게 묶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dict라고 타입을 결정을 하게 되면 딕셔너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키즈랑 벨즈 페어링된 값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결과를 출력한 결과이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튜플 혹은 이게 리스트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두 개의 객체 정보를 하나의 딕셔너리로 변환하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